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할아버지 소유의 시골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에 은퇴 후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땅 일부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로가 나 있어서 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셨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땅을 방치했고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 땅에 길을 만들어 이용했던 건데요. 근처에 다른 길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길은 좁고 험해서 주민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아버지는 집을 못 짓게 되면 통행료라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상속받은 땅에 도로가 있다면 그 땅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용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사건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상속받은 땅에 이제 새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땅 한가운데 도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웃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인데 네. 설명을 해보죠. 뭐 제목을 붙인다면 소유냐 관습이냐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0대 남성이 살해자입니다. 아버님은 60대 최근에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토지 상속이 아버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고향에 땅을 사두시긴 했는데 이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현재 살해자인 손주까지 다 도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냥 고향에는 할아버지 고향에는 땅만 사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 땅을 처음 상속을 받고 잘 됐다. 정년퇴직했는데 자 이제 부인과 함께 전원 생활을 꿈꿨단 말이에요. 집에 마당도 있고 원두막도 하나 지어두고 개도 키우고 텃밭에 농사도 짓고 그래서 이제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생각하고 달라요. 이 토지의 가운데 이 뭐 저희 중학교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만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짓고 정원 뭐 텃밭으로 쓰기가 애매한 땅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데서 사건이 비롯됩니다. 아니 시골에 종종 있어요. 저런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게 원래 개인 사유지인 네.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여기가 딱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아버지가 갔다 오더니 네. 야 큰일 났다 집에 길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가서 문의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도요 언제부터 그 땅에 도로가 났는지 왜 사유지에 도로가 생겨났는지 이거를 몰라요. 네. 공무원들도. 그래서 막 수소문 끝에 이제 겨우 하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아주 오래된 부동산 관계자로부터 듣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알죠.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뭐 돈도 안 되는 그런 그냥 논 땅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활하면서 아예 관리를 안 하고 거의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그 이 농가는 낡은 집이 돼 버리고 그 앞마당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저 드나드는 도로가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딴 예. 데도 있는데 다른 곳은 굉장히 그 좁고 그래서 예. 지금 이분들 집 앞마당으로 이 통행을 하는 게 굉장히 동네 사람들한테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걷는 걸 좋아해서 어디 뭐 지역을 가다 보면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도로가 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집을 짓고 싶은데 이미 도로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일단 아버지는 그동안 내가 잘 몰라서 그 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방치한 것뿐인데 이제라도 내가 새 소유자가 됐으니까 제대로 된 집을 지어서 사실 그 버려진 농가가 거의 폐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동네 분들은 여기 어차피 아무도 안 사는 집이고 버려진 땅이니까 우리 여기를 잘 닦아서 다니자라고 아마 그동안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새 주인이니까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고 또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도로를 또 잘 닦고 이제 왔다 갔다 경운이나 뭐나 단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비를 했고 물론 이 땅을 못 쓰게 한다고 이 길을 못 쓰게 한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잠깐 나왔습니다만 빨리 돌아가고 있는 잘 안 쓰는 길이 있기는 한데 워낙 좁고 낡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길을 쓰려면 다시 정비를 하거나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남의 땅 잘 썼으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내 땅 쓰겠다는데 주면 될 것이지 무슨 권리로 내 땅에 내가 집 짓겠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는 격앙된 반응을 동네 분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새 집을 못 짓는다면 주민들이 그동안에
편하게 사용하지 않았냐.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래도 사용료라도 내야 된다. 사용료를 받고 싶은데 주민들은 사용료 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 이것은 사유지잖아요. 엄밀하게 사유지를 도로처럼 이용하니까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니 그러면 좋다. 이 쓰시던 도로 쓰시는데 사유지를 밟고 다니시는 거니까 이 통행세를 내라. 통행료를 내라.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주민들은 무슨 말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공짜로 걸어 다니던 길인데 이제 와서 이걸 왜 돈을 내느냐? 이용료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이 아버지는요. 박지훈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이라도 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려고 했는데 아드님이 사건 반장을 보십니다. 예. 그래서 사건 반장에 먼저 여쭤보시죠. 그래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 해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된 아버지 땅 건물로 지어도 되나요? 도로를 유지하는 대신 이용료를 요구해도 되나요? 자, 첫 번째부터 건물 지어도 될까요? 저희가 뭐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건물 짓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런 일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주택가 뭐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뒤에 그 도로도 우리 건데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근데 또 이제 그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아니 내가 길 잘 다니고 있는데 이걸 왜 거길 막아버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더라도 엄연히 사유지입니다. 엄연히 사유지고요. 사유지라면 또 이 사유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이 소유자의 또 사용권을 아예 막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아예 도로가 없었다 만약에 여기를 빼고 아예 도로가 없었다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건 우회 도로라도 있는 상황, 그건 다소 불편하지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데 예. 사유지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아예 여기 뭐 건물도 못 짓게 만든다는 건 이거는 사유재산에 너무 큰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축물을 뭐 이제 주택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곳에 주택을 짓고 그곳 이웃 주민들과 잘 살 수 있을지 그게 좀 문제일 것 같네요. 이웃 주민과 잘못 살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죠.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됐는지 연역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대충 벌어져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른바 무단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사실은 무단으로 소유권을 지금 침해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백성훈 변호사 똑같이 이 도로를 원상 회복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개설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할아버지가 아니면 관계자가 허락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관청에서 또 어느 정도 관여가 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거는 그래요? 사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국도는 아니죠. 지방도나 국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유지의 도로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어떤 법률적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과거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할아버지 예를 들어 못 쓰는 땅이니까 누가 뭐 이거 도로 써도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문의를 해왔는데 그냥 뭐 써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이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전에 도로가 생긴 연역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게 이게 사도는 일반 도로법에 적용되지 않고 사도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유재산과 일반인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건 지자체가 허가를 얻어서 통행료도 징수할 수 있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판례들이 이제 살펴보면 통행료 징수가 안 된다는 판례도 있고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이제 안 된다는 판례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 주택집에서 여기는 그냥 주민들 써. 예. 그거는 사용권의 포기입니다. 사용권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이후에 그 다음 소유자 갑자기 이제부터 통행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날벼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통행료 징수가 안 되는데 대부분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판례를 좀 보면요. 2009년도에 주민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달라고 사도에서 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 골목길이 1978년도에 이 통행료 개설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겁니다. 너무 시간이 좀 오래됐었고 그 당시에 이게 독점적이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봐서 사용료 징수가 안 된 사례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2008년도 경북에서 또 했던 사건 중에는 좀 싸지만 매년 주인한테 6만 원씩 통행료를 또 내라고 사용료를 내라고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도가 개설됐는지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그 것 마을 같습니다. 주민이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이용했는데 통행료 내라고 하면 안 낼 거예요. 낼 가능성도 좀 별로 없어 보이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갈등은 더 부추기지 않을까 싶은 근데 걱정이 그렇다고 들거든요. 하더라도 네. 사유지, 사유재산을 전혀 사용 못하고 일쪽이 일방적으로 다 아. 포기하라는 건 그건 너무 가혹하죠. 예, 예.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 할아버지가 아유 그래 그 주민들 힘들 텐데 이 길 써라고 했단 모르겠지만 예, 예. 서울에 사니까 도시에 사니까 신경도 안 쓰고 다 가보니까 벼랑간 아. 가보니까 도로로 다 뚫어놓고 사용하고 있었다면 물론 인근 주민들도 분명히 피해가 생기겠죠. 이걸 만약에 예. 이제 사유재산으로 이제 집을 짓는다거나 하면 하지만 이 마을에는 다른 길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길을 이웃 주민들이 정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사유재산 보호를 해줄 필요가 좀 그럼 더 지금 높은 뭐 거라고 백성 봐야죠.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네. 사유재산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도로를 썼던 사람들이 못 쓴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도를 만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쟁 조정도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런 것도 민원을 통해서 아마 해결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례자분도 이 부분의 민원 제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면 정비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분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 도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근로자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청이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네.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을 것 저도 이 같습니다. 부분은 지자체가 나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땅 주인과 주민들 개인적인 싸움을 그러니까요. 부추길 게 아니라 예. 어쨌거나 이 도로 때문에 30년간 지자체에서 새로운 길을 보수하지 않고 놔둘 수 있었잖아요. 부인들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었고 이 길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민원이 들어가서 도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민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땅 덕분에 네. 본인들이 지자체에서도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이 사람들끼리의 싸움이나 분쟁이나 뭐 금전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통크게 지자체에서 네. 조금 그동안에 우리도 관리를 좀 부실히 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그러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데 잘 안 해줘요. 그렇죠, 맞아요. 잘 안 맞아요. 해주는데 네. 네. 여기서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니 그럼 정 이 도로를 꼭 쓰셔야 되면은 사람. 주민들이 사십시오. 아, 살아오는 이 데죠. 땅을 사십시오라고 오히려 역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또 사인 간에 해결을 하라고 하면 갈등만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유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살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그래서 사가지고 거중 조정하는 그렇죠. 예. 조정하는 어떤 역할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